죽어 힘들더라도 안방을 지키자. 사람은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가만히 맞춰보니까 제가 자주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선거 결과는 1조 3,800억 남짓 그렇게 선고된 것 재산 분할만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비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문제점들도 저희는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2심에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 판결이 나온 세계 이혼 이 내용인데 자, 어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서 여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반격해 새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최 회장의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최종현 선대 회장의 생후 시에는 SK CNC 가치가 125배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12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원심 재판부는 잘못 판단했고 반대로 또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사망 이후에 상장 시점이 2009년까지 35배 정도로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55배 정도 급성장한 것으로 잘못 보았습니다. 즉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최 회장이 발언했고요. 재판부도 이 일을 받아들인 건지 곧바로 좀 판결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장가 기자, 이 관련 내용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우선 어제 기자회견 첫머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원래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기자들한테 공지가 됐을 때는 이 발표자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형희 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 그런데요, 이형희 사장이 이 육공화국의 지원설 관련 SK 입장이라는 PPT를 띄워놓고 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직원들이 갑자기 이 단상을 다른 쪽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옆을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 회장이? 네. 그래서 원래 최태원 회장 기자회견에 온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했고 이 홍보실 직원이 이 최태원 회장께서 직접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라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방금 좀 당황한 직원들이 좀 당황한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제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SK그룹 성장은 노태우 정권 후광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 또 두 번째, 이 주식 분할 대상을 가르는 전제 조건에 이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치명적인 오류는요, 바로 이 SK 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선대 회장이죠.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분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을 판단할 때 이 기준이 되는 1998년 주가를 100원으로 본 겁니다. 자, SK는 이를 1,000원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선대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항소심 재판부는 곧장 이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 처리는 했지만요. 이거 그냥 단순한 계산 실수이고 전체 판결 취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최태원 회장의 깜짝 등장에 모든 분들이 좀 놀랐던 것 같은데 일단 이고은 변호사님 잠깐 정리하자면 일단은 이 선대 회장의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분이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보다 좀 월등히 높다. 네. 이런 내용이어서 즉 SK 주식은 승계받은 자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기여분이 잘못됐다, 뭐 네. 주당 가치에 대해 잘못 설정됐다라는 주장의 배경에는 두 가지 주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선친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재산 분할의 대상에 SK 주식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네.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간 1심에서 인정된 액수보다 2심에서 현격히 재산 분할 액수가 올라갔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바로 SK 주식 자체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게 바로 이 최종현 선대 회장의 사망 시점인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 이 주식 가치가 얼마였는지. 왜냐하면 최종현 선대 회장이 살아있을 땐 당연히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이 전혀 없겠죠. 예. 따라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따질 때 그 당시의 주가를 어떻게 계산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2심 재판부에서는 주당 100원으로 봤지만 실제로 두 번의 액면 분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주당 100원이 아니라 당시의 시가를 주당 1,000원으로 봐야 된다. 높여봐야 된다. 네, 높여봐야 된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최정현 선대회장의 기여가 2심 재판부는 12배 정도로 봤지만 실제로 다시 주당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 선친, 최대 그 선대회장의 기여가 125배로 늘어나고요. 이 최태원 회장은 기존에는 2심 재판부가 335배에 기여를 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35.6배. 10배로 훨씬 떨어지는군요. 줄어드는 거죠. 즉 선친이 대부분 일궈놓은 사업 자산을 내가 그대로 승계받았기 때문에 이건 부친의 기여가 된 주식이지 네. 이거는 노소연 관장이 개입돼서 함께 일군 재산이 아니다. 즉 3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네. 과연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적정한지 또 만약 가사 그렇게 들어간다 보더라도 일단은 최태원 회장 기여분이 확 줄었잖아요. 그럼 노소연 관장이 받아야 되는 액수도 확 줄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달라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이 내가 일군 재산이 아니라 네. 물려받은 재산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일군 재산은 이만큼이니 재산 분할도 당연히 이만큼만 좀 적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살펴보면요. 이 SK그룹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300억 비자금 이게 또 SK 성장에 기여했다. 여기 보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관련해서 최 회장 발언 한번 듣고 오시죠.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저희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그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60 그 시기에 특혜 받은 것 과연 있을까? 전 생각나지 않습니다. 60 기간 중에 매출 성장이 SK가 10대 그룹 중에서 그 당시 SK는 이미 5위 그룹이었습니다. 이미 5위 그룹이었던 SK가 성장률은 9위에 그쳤다. 비자금으로 태평양증권 인수한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60 비자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죠. 예, 그 부분 회사에서 그랬던 것이고. 네,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용혁 교수님, 일단 보면 SK 입장에서는요, 60 비자금 안에서 성장한 기업이다. 이렇게 낙인 찍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겁니다.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그 비자금이 유입됐다. 이것도 지금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좀 반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그 소송의 가장 아주 근본적인 핵심은 예. SK 그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 예. 이거죠. 그런데 그것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이 인정이 됐느냐 이 여부입니다. 네, 최 회장의 장인이었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2심의 그 판단에서는 지금 그 김옥숙 그 여사가 갖고 있었던 어음 50억짜리 6장에 대한 이야기와 그 메모, 적힌 메모. 300억 예. 이것에 대한 증거 제출을 받아들이고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그 얘기하게 되면 노소연 관장 측이 유형에 기여를 한 것이 분명하다. 이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SK 측은
예를 들면 300억 원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금은 받은 거 없고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그냥 담보조에 불과했고 또 실제로 어떻게 받았는가의 구체적인 경위도 알려진 바도 없고 또 어떻게 처분이 됐는가 알려진 것이 없다. 즉 입증이 안 되었다. 이 점을 이제 전반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지금 그 어쨌든 명성과 평판에 있어서도 역사적 가치가 15만 SK 직원들의 예. 열심히 일궈서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이 마치 부정 비자금으로 이렇게 혜택을 본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계속 반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표명할 예정을 알려져 있고요. 예. 뭐 실제 그 사례로 그 봐도 실제 그 통신 사업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특별히 혜택을 본 것도 없었고 더군다나 오히려 그 당시에 재계 순위로 보게 되면 5위에 이렇게 있었지만 오히려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매출 실적은 상당히 9위 정도에 불과했다. 만약 혜택을 받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이 300억 그 비자금으로 무엇인가 기여를 하고 일정한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노소영 측의 주장 자체는 입증이 안 됐다라고 강력하게 부정을 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지금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 분할의 그 대상이 1심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적었는데요. 지금 4조라고 하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비율 자체가 65대 35로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예. 1조 2천 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쭉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한 것이 혹시 65대 35, 아니 65대 30이 된다라고 한들 과연 뭐 달라질 것이 과연 크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이죠. 뭐 그런 한번 개인적 추정을 또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이 승계 재산의 규모 그리고 300억 비자금의 어떤 뭐 유의미한 여부 이걸 살펴봤는데 장가 기자 어쨌든 이렇게 대해서 노소영 관장은 뭐 반응 내놓은 게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은 이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인데 SK 회사 차원에서 SK 사장까지 동원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승계 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이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라면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N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고 또 결론에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문 전체를 아예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내놔라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현재로서는 판결문이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건 변호사님 어쨌든 보면은 이 재판부가 어제 이 최 회장 측의 어떤 주장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수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재산 분할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네. 이 어쨌든 수정해서 났으면 금액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상식적인 판단일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숫자를 바꾼 게요. 다름 아닌 판결문 경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경정은 바꿨습니다. 뭡니까? 경정이라는 건 사소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연도가 바뀌었다든지 숫자가 바뀌었다든지 단순 어떤 계산적 착오나 혹은 숫자가 잘못 기입됐을 때 누가 봐도 명백한 오기였을 때 하는 절차가 경정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숫자를 일부 우리가 오류해서 공을 빠뜨려서 다시 100원을 1000원으로 바꾼다 한들 이 판결의 이제 주문이라고 하죠.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 이유를 쓸 때 그중에 숫자 일부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최태원 측에서 인정한 대로 지적한 대로 숫자 자체는 우리가 고치겠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근데 네. 언뜻 이해는 안 됩니다. 이 주당 가격 그리고 배수가 좀 달라진 부분인데 왜 안 바뀌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시죠. 네,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재산 분할 대상 자체에 SK 주식이 들어온다라는 결론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되게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SK 주식이 이제 그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오면 전체 이제 자산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눌까를 계산할 때는요. 그 주식이라는 거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시시각각 그 금액이 바뀌잖아요. 네. 어떤 시점을 딱 두고 주식의 시가는 얼마, 그러니까 총 재산은 얼마다라고 우리가 특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2심 재판 끝날 무렵에 이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 전체 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2024년 기준으로 SK 주식의 주가 자체가 16만 원으로 딱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미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왔다 하면 주가가 기준이 되는 주가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 자산의 액수가 변동이 없고 그렇다면 65대 35로 나눴을 때 결국 1조가 넘는 금액을 이 노관장이 가져간다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 차고만 있었을 뿐이지 이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예.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재산 형성 규모가 최 네. 회장이 한 10배, 10분의 1로 줄였지 않습니까? 네. 이건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줄어든 만큼 이 재산 분할의 액수도 10배 아래로 좀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원심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떤 객관적인 수치만으로 기여도를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노세훈 관장 측에서도 판결문을 공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게요. 단순히 주가 얼마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이 SK의 일군 기여가 상당 부분 많다는 거거든요. 물질적 기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황적 기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기여도를 65대 35로 설정한 것이지 단순히 어떤 주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 주가만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주식의 액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만을 두고 기여도 산정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또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어떤 법조계 시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법조계에서 사실은 의견이 조금 나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판결문이 지금 비공개가 된 상태라서 사실 노관장 측에서 어떤 기여를 또 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낼지 또 파기환송이 혹시 되면은 다시 한번 다툴지 모르겠는데 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몇 가지를 반박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대법원 쪽에서 좀 뭐 감안을 하게 되나요? 어떤가요? 분명히 이제 제 생각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실은 출석하리라고는 네. 그 임원진들도 예상을 못했던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까? 일단은 주주들에게 이제 개인적 송사로 인해서 회사가 어쨌든 위험에 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이 송구한 마음, 또 회사 또 임직원들이나 또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직접 표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듯이 3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쉬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출석을 해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했던 게 2심 판결문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3심에서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서를 이제 제출을 하겠지만 상고이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 달라. 그래서 3심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판단을 해달라라고 좀 당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러면 뒤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긴 있는 겁니까? 방금 짧게 설명해 주긴 했지만. 네, 사실은 뭐 법조계에서도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 예를 조금 보면 고 이건희 회장의 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도 사실은 1심과 2심에서 이 신주인수권 부사체의 그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 1심, 2심에서 했던 계산 방식과 3심에서 했던 계산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주식 가액의 총 배임 액수 자체를 50억 미만으로 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3심에서는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 다시 상정을 해보니까 공소시효가 늘어난 겁니다. 배임 액수도 5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유죄 판결로 판결 결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도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 지적한 것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사실 2심 재판부도 숫자를 변경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SK 주식 자체를 과연 노소영 관장과의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가 여부를 한번 3심에서도 들여다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바뀐 숫자 하에서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법원에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최 회장 측이 천문학적인 자금 마련해야 됩니다. 1조 4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 교수님 이거를 사실 뭐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좀 만들기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경영권 그 방어라고 하는 또 맞습니다. 중요한 상황도 있고요. 예. 몇 년 전에 영국 소버린 그 측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최태원 회장 측이 17.73%의 SK 주식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매각하게 되면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될 테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아마 다른 뭐 전략적인 방안을 좀 생각을 하겠죠. 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SK 주식을 담보로 해서 뭐 돈을 빌려서 뭐 갚는 뭐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과거에 그 다른 회사에서 뭐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 SK 주식을 인적 분할을 해서 소위 말해서 좀 저가치된 주식을 여러 가지 밸류업을 하고 뭐 그런 상태에서 매각을 해서 경영권 위협에는 방어를 하는 뭐 이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노소영 그 관장 측에서 사실 SK에 무슨 경영권 공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향후 혹시 그 3세의 일정한 제3세들의 어떤 경영권 확보와 관련돼서 네. 비자금을 이제 사실 실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은 함직도 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비자금까지 간 건 좀 너무 예, 나간 것 비자금이 같고요. 아니고 실탄이죠, 실탄. 예.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정식으로 지금 이 동거했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예. 1.5의 비율이 있고요. 또 지금 그 자녀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의 비율 그리고 지금 또 입양을 해야 되는 그 자녀도 있습니다. 그럼 벌써 1.5 대 1대 1이 되겠죠. 그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5라고 하는 지분에 대한 이 영향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쪽 지금 최태원 씨 원래 그 3남매는 3명이잖아요. 1대 1대 1이게 되면 3대 3.5로 분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탄을 확보를 하는 그런 관심이 있지만 경영권 자체에 있어서 소위 방해를 하거나 위협을 하는 뭐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정도의 전략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보도록.